반갑습니다. 오늘은 중학교 학생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, 학원 홍보차 시작한 유튜브인데, 구독자가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. 학생 수는 줄었는데,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서, 그래도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, 왜냐면 제가 중학교 그 기출문제를 좀 영상을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, 기출문제 영상은 앞으로도 올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. 왜냐면은 학생들이 유튜브 본다는 핑계로 노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서 중학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영상을 좀 올리게 됐는데, 영상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. 수학 공부 방법인데, 어머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우리 애는 수학 머리가 있다, 없다. 수학 머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? 이런 문제인데, 저는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, 일단 중학교에 들어와서, 뭐,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많은 대부분 이제 학원을 다니지만, 중학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좀 하게 되는데, 이 첫 학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, 애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. 첫 학원, 초등학교 때 첫 학원을 수학 학원을 다녔다. 아마 그 학원의 영향이 거의 지배적일 거라고 봅니다. 웬만해서는 그 방법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. 중학교 들어와서 수학 학원을 처음으로 다녔다. 역시 첫 번째 학원이 많은 영향력을 이제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이 해 나가는 거고 선생님은 도와주는 역할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은 아주 미비하다고 보시면 돼요.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접근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수학 공부 방법 자체는 첫 번째 학원이 가장 클 겁니다. 첫 번째 학원을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죠. 그렇죠? 다른 학원도 다 그렇겠거니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. 문제는 학생도 자기 공부 방법이 맞는지를 잘 몰라요. 물론 학생은 공부하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관심도 없죠. 그렇죠? 관심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갖고 있고 하실 텐데 애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를 부모님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시험 점수가 잘 나온가로 측정을 하죠. 그렇죠? 특히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는 시험 점수가 잘 나오다가 고등학교 가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. 그러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못하는 거냐? 그럴 리 없죠. 그죠? 중학교 때부터 방법이 잘못되어 왔는데 고등학교 가서 그게 골마서 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수학 공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? 그리고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 거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? 이런 게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. 1학년 학생이 수학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,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학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는 알기 힘듭니다. 그냥 계산이 잘 되는 애들, 그냥 계산만 잘하면 그냥 웬만큼 되는 거예요. 괜찮은 거예요. 근데 1학년 2학기를 가면 도형을 배워요. 이제 중학교는 2학기가 다 도형인데, 뭐 통계 조금 있긴 하지만, 그냥 다 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도형 문제 풀 때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어요. 선생님들은. 얘가 잘 공부하고 있나는 솔직히는 잘 몰라요. 그때까지도. 선생님들도 옆에서 봐도 잘 몰라요. 근데 어떻게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 것이다 라는 거는 조금 보여요. 어떤 애들이 잘하느냐. 문제를 이제 푸는데, 뭐 쉬운 문제는 누구나 잘 풀겠죠. 본인 수준의 이제 쉬워 보이는 문제는 잘 풀겠죠. 그건 학생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. 좀 잘하는 애들은 중간 정도 문제도 쉽게 풀 거고, 이제 계산이 잘 안 되고 하는 친구들은 중간 정도 문제도 좀 어렵게 풀 거고, 그렇죠? 근데 이게 중학교가 끝이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갈 거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이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는가는 그 도형 문제를 풀 때 애가 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저것 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.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. 그 배운 내용을 갖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, 그렇죠? 이런 친구들은 발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. 뭔가 본인이 해본다는 거는 그 의지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. 그 의지를 갖고 공부를 시작하면, 특히 어린 나이에 시작하면 아주 발전 가능성이 크죠. 그렇죠?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당연히 잘 모르고, 그렇죠?
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도형 문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애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. 간혹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있죠.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아예 선도 안 그어보고 이거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은 의지가 없는 친구들이죠. 물론 대부분 중학교 때는 남학생들, 그렇죠? 남학생들은 특히 중학교 때 알기 조금 더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 여학생들은 뭔가를 하잖아요. 많이 좀 여학생들이 아무래도 중학교 때는 좀 꼼꼼히 많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남학생들은 거기 공부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관심도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알기가 조금 힘들어요.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야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좀 선생님 입장에서 이해가 가는데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좀 있죠. 그렇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잘하는 남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쭉쭉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죠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냐?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오히려 할 수 있는데 공부를 꽤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95점 이상, 뭐 95, 100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못 봤던 거라는 거예요. 못 봤던 거니까 본인이 접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접근하는 것조차 생각을 안 해요.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자체를 생각을 안 해요. 여기에서 배운 거를 활용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. 어머님들이 이제 애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, 그러니까 티나기 시작할 때는 중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중학교 2학년 때도 이제 선생님들이 유심히 보면 조금 티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중3이 대표적으로 좀 잘 알 수 있어요. 어떤 거를 보면 알 수 있느냐. 그래서 두 문제를 좀 갖고 왔는데,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. 2차 방정식을 중3 때 처음 배우는데, 얘가 왜 티가 나느냐 하면은, 처음으로 공식이라는 걸 배워요. 그 앞에도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건 있지만 이게 중2 때까지는 거의 연산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3 이제 2차 방정식 들어와서 공식다운 공식을 이제 처음 배워요. 이 문제를 풀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이 문제 푸는 방법하고 이 문제 푸는 방법하고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. 똑같은 걸 배웠는데 이 두 문제를 다르게 풀어요. 뭐 다르게 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상당히 이상합니다. 이제 그 근해 공식을 알려주는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이상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풀 때 얘는 이렇게 풀어요. 이유가 뭐냐 하면 얘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4라는 숫자가 제곱했을 때 4라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. 학생 입장에서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안 풀어요. 이거를 전개를 합니다. 물론 이거를 이제 요 위에 것처럼 이렇게 푸는 학생들 이렇게 푸는 학생들은 그냥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렇게 풀고 그다음 뭐 4를 곱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친구들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. 물론 이제 학생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아직 이해가 덜 간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.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걸 좀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특히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데 그 공식을 나오게 된 계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뭐 이렇죠. 그죠? 그러면 수학 문제 풀 때 공식이 나왔으면 제일 중요한 게 공식이냐? 그렇지 않죠. 그 공식을 유도하기까지 과정, 그 사람이 그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공식을 만들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.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, 뭐 알고리즘으로 알려진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근해 공식을 만들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것만 있으면 되냐? 그럼 근해 공식 몰라도 되냐? 몰라도 돼. 상관없습니다. 이거를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목적이지 근해 공식을 풀어라, 뭐 근해 공식을 외워서 써라 이런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.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. 시험 문제에서도 근해 공식을 유도하라. 근해 공식을 모르더라도 그 근해 공식을 만든 사람이 이 근해 공식을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를 이해한 친구들은 근해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. 근해 공식을 유도할 때. 하지만 근해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친구들, 그런 친구들이 이제 상당수인데
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. 특히 100점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은 100, 뭐 이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런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고등학교 가서 좀 티가 나기 시작해요. 1학년 때는 중학교 이제 공부했던 계산력으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친다라고 하더라도 3학년부터는 학년이 올라가서 3학년 가장 중요한 이제 3학년 돼서는 커버가 안 됩니다. 그걸 커버하려면은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돼요.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수학 공부량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. 왜냐면은 그 학생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. 조금만 변형되더라도 이건 아예 다른 유형. 조금만 변형되더라도 다른 유형. 똑같은 걸 배우고, 하나를 배우고, 문제를 10개 만들면 걔는 유형이 10개가 생기는 거예요. 어차피 내용은 하나지만 걔 입장에서는 10개가 되는 거죠. 공부 양은 늘고, 본인이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, 스트레스 받죠. 그렇죠? 근데 공부를 해야 성적은 그나마 좀 나오니까. 그런 친구들은 이제 특징이 점수가 조금 춤을 추죠. 들쑥날쑥 하죠. 물론 학교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 조절을 대부분 이제 잘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으니까 들쑥날쑥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점수가 들쑥날쑥하는 친구들의 특징, 시험 난이도랑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어떤 책을 봤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들쑥날쑥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학 시험 볼 때 불안해합니다.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. 본인은 아는 게 없다는 거를. 본인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냥 내용을 편안하게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막 불안해하진 않아요. 그냥 뭐 본인이 아는 거 잘 풀어나간다라는 거예요.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풀어나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 공부 방법을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? 라고 이제 어머님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면 학생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거든요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거를 선생님이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.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. 그냥 하지만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조금 힘들죠. 그래서 첫 번째 학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첫 번째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가 그게 습관화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마치 약간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. 공식을 외워서 적용시켜서 공식을 암기하는 거구나. 이 방법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.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많이 빠르고 많이 풀 수는 있겠죠. 빠르고 많이 풀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 풀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손쓸 방도가 없게 되는 거죠. 방법을 익히라는 거예요. 그 사람이 도대체 본 관점이 뭐냐. 수학 공부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수학 머리라는 건 도대체 뭐냐. 그거를 볼 수 있느냐, 볼 수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수학 공부가 우리 애는 없나 봐요. 라는 특징의 애들은 대부분 그냥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,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그런 거 갖고 있고, 갖고 없고. 물론 계산력은 처음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보면은 조금 설명을 해주면 바로바로 이제 되는 애들이 있고 바로바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. 그거는 저는 초등학교는 가르치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쌓여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계산이 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방법을 보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방법을 바꾸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아예 못 바꾸는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. 몇 년을 하더라도 안 돼요.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. 알려주고 나는 이렇게 알려주지만 학생은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있으면 이제 되긴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.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좀 힘들어요. 갑갑하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보기 힘들죠. 그죠? 본 적 없는 거를 보는 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모쪼록 이 영상이 중학교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